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UI 디자인 요소 중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 중에 탭 내비게이션, 탭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이 중간에 각각의 컨텐츠별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것에 맞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이 내비게이션을 디자인을 하는 방법을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탭 내비게이션은 이런 식으로 보통 화면의 중간쯤에 각기 다른 카테고리를 구분시켜서 하나의 화면 안에서 탭 전환 애니메이션을 통해 각각의 다른 컨텐츠를 보여주는 역할의 내비게이션을 말하게 되고요. 자, 이런 유형의 탭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죠. 하나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각 컨텐츠별로 탭 구분을 시켜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들도 다 탭 내비게이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피그마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는데, 자, 오늘 배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수준까지 연출을 해볼 거냐면, 자, 이렇게 텍스트가 다 다른 상황에서도 같은 비율이 유지가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베리언트 같은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서 손쉽게 모드 전환이 될 수 있게끔 토글 버튼으로도 각각의 컨텐츠별로 활성화 상태와 비활성화 상태가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면서 변환될 수 있는 방법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실습의 텍스트는 인터체의 18포인트 그리고 세미 볼드를 사용했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디자인을 하고자 하실 때는 저와 같은 상태로 디자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면은 먼저 저는 탭이라고 적고요. 구분을 위해서 옆에다가 숫자를 같이 기록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을 기록해 놓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이 탭 내비게이션의 크기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바로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시켜서 이 마진값의 형태로 사이즈가 구성되는 이 허그 컨텐츠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렇게 텍스트 형태가 같은 문자로, 같은 양의 문자로 표현이 될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아까 봤었던 예시처럼 이렇게 어디는 한 글자, 어디는 네 글자 같이 텍스트의 범위가 다르게 표현될 경우, 허그 컨텐츠로만 구성을 해버리면 그 비율이 여기는 좁고 여기는 훨씬 더 넓어 보이는 불균형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탭 내비게이션들은 한번 기억해 보면 일정한 비율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가질 수 있게끔 내가 계산을 해서 이 사이즈는 허그 컨텐츠가 아니라 픽스드로 고정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작업하는 그 기준이 어떤 화면을 기준으로 작업하고 있느냐를 생각해서 작업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예시는 iOS, 즉 아이폰을 기준으로 제작했고요. 가장 많이 분포되는 사이즈 중에 하나인 이 13, 14 일반 모델에 해당되는 39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작업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iOS를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저는 iOS의 390, 1배율 기준 390 사이즈의 화면 크기를 기준으로 제작한 사항이고요. 여러분들도 실습하실 땐 같은 사이즈로 작업하시거나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신 분이라면 그것에 맞춰서 일일이 계산해서 사용해 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면 이번 예시는 이 탭 내비게이션이 4개의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전체 사이즈는 390이에요. 근데 그것을 4등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피그마에서는 이렇게 수식 사체를 입력하시면 그 결과값이 사이즈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첫 번째, 지금 상황에서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의 탭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탭 버튼이 하나 만들어졌으니 그것을 복사해서 옆에서는 활성화 상태의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보통 이렇게 탭 내비게이션 하단에 스트로크가 표현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스트로크를 표현해 주도록 하죠. 자, 스트로크를 여기다가 라인을 이용해서 추가시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픽스드로 매각 사이즈를 다 선정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스트로크를 적용시켜 주시고요. 이 스트로크 퍼 사이드 기능을 사용하셔서 바텀에만 스트로크를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이는 예신 저는 3이라는 픽스를 사용했고요. 이제 컬러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컬러를 정해주세요. 저는 이 블루 계열의 컬러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는 비활성화, 하나는 활성화 상태가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좀 원활하게 사용하시려면 이제 이것들을 베리언트까지 바로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 거고요. 이름을 지어 보도록 하죠. 저는 버튼으로 이름을 지어 볼게요. 두 번째도 똑같이 탭 버튼이고요. 그럼 이제 이름이 통일된 상태에서 우리 배웠었죠? Create Component Set를 눌러서 바로 베리언트까지 일괄 적용시켜 주시고요. 자, 제가 이름은 통일시켜 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떤 구분점을 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퍼티에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직접 이것에 구분되는 상황을 기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요소는 디폴트가 아니라 얘는 현재 비활성화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비활성화 상태와 활성화 상태를 구분시키는 방법은 저번에 배웠던 대로 이것들이 토글 버튼으로 처리되려면 yes 아니면 no로 표현되거나 on 아니면 off로 표현되면 이것이 토글 버튼을 쉽게 변환이 가능하게끔 세팅이 돼요. 그래서 저는 off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이 프로퍼티 1번의 프로퍼티 값을 off로 처리해서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오프되어 있는 상이다 라고 정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두 번째 활성화 상태는 on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것은 활성화가 온된 상태이다라는 점을 정의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프로퍼티 1번은 이름이 타입 정도로 혹은 액티브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럼 첫 번째 세팅이 완료되었죠. 이러한 탭 내비게이션을 이루는 탭 버튼을 먼저 만들어 보았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에세 패널에서 직접 검색해서 탭 버튼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갖고 와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내가 상단에서 만든 탭 버튼에 이제 97.5로 나왔죠? 그래서 얘를 4개를 복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탭 버튼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4개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제 이것을 다시 우리가 배웠던 우클릭 후 add 오토 레이아웃을 다시 적용시켜서 하나의 컴포넌트로 통합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탭 내비게이션 형태를 이룰 수 있게끔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이름을 이제 탭 내비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안에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미리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탭 1이고요. 두 번째 있는 요소는 탭 2로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세 번째는 탭 3, 네 번째는 탭 4로 이름을 지어서 구분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렇게 이름까지 다 변경이 되었으면 이것을 다시 Alt Shift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셔가지고요. 네 개를 복제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동일한 이름의 동일한 모양을 갖고 있는 네 가지의 컴포넌트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을 하나씩 여기서
우리가 이미 프로퍼티를 잘 세팅해 놓았기 때문에 손쉽게 활성화 시킬 수 있죠. 그래서 하나씩 활성화 시켜 주시면 이 이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컬러와 스트로크가 생성되게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간편하죠. 그래서 4개 필요한 모든 활성화 상태를 모두 표현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다시 한 번에 선택하셔서 이것도 베리언트로 구분을 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Create Component Set를 눌러서 구분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베리언트로 다시 등록이 되었으면 우리가 이름을 통일시켜 놓은 상태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또 아무런 구분점이 없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활성화돼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각각의 탭별로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자, 프로퍼티 1 기준으로 봤을 때 디폴트 값이 아니라 탭 1로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 탭은 탭 2로 이름을 지어주시고, 세 번째는 탭 3으로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네 번째는 탭 4로 이름을 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각각의 정의값을 만들어 주었죠. 그럼 이것들은 각각의 이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프로퍼티의 명칭은 네임 혹은 타입으로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베리언트는 네 가지의 이름이나 타입을 갖고 있고 각각의 요소들은 이렇게 탭 1부터 탭 4까지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시 엑셀 패널에서 방금 만든 것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아까 컬러를 제가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4개를 선택하셔서 필값을 넣어서 컬러를 적용시켜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탭 1부터 탭 2, 탭 3, 탭 4까지 이름을 변경하면 이 모드가 완성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보기가 안 좋은 게, 이렇게 순서가 잘못 세팅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보기 좋게끔 이 순서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 원본으로 가셔서 이 프로퍼티의 우측에 Edit Property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고요. 이 밸류 값들이 보이죠? 이 밸류 값이 지금 탭 4가 제일 위로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것을 이제 하단으로 끌어내려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내려주시냐면 이 옆에 음, 좌측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커서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햄버거 버튼 모양의 표시가 나오게 돼요. 이것이 나왔을 때 이것을 잡고 끌어주시면 이 프로퍼티의 순서가 변경이 되죠. 그래서 가장 밑으로 끌어내려서 이쁘게 1, 2, 3, 4번이 완성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완성이 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UI 디자인 단계에서 활용하실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름별로 구분되어서 이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게끔 이미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 주셔도 되지만 자, 우리는 더 궁극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추구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토글 버튼으로 손쉽게 전환이 되면서 동시에 이름까지도 변경이 되면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떤 개발자에게 넘겨줄 때 단 하나의 오류나 헷갈릴 여지가 없죠. 완전한 상태로 세팅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들은 시간이 허락하는 이상 이렇게 완전한 세팅이 될 수 있게끔 처리하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요. 이렇게 각각의 그런 요소들을 토글 버튼으로 전환이 되게끔 이 프로퍼티를 다시 한번 더 세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 원본 베리언트로 넘어와 주셔서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은 각각 요소별로 프로퍼티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럼 총 4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4개의 프로퍼티가 추가가 돼야겠죠? 그래서 Create Component Property 버튼을 눌러주셔서요. 베리언트라고 하는 그 프로퍼티 속성을 추가시켜 주시고
자, 첫 번째 속성은 탭 1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반복하셔서 두 번째 추가하는 속성은 탭 2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세 번째는 탭 3, 네 번째는 탭 4로 이름을 지어서 프로퍼티 총 4개를 추가시켜 주세요. 자, 그럼 전부 다 디폴트 값으로 세팅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씩 선택하셔서 이것이 어떤 것이 활성화 상태고 어떤 것이 비활성화 상태인지에 대한 정의값을 만들어 주시면 토글 버튼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겠죠. 첫 번째 요소는 on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탭 2, 탭 3, 탭 4는 지금 이 첫 번째 줄의 경우는 다 비활성화 상태인 경우인 거죠. 그래서 off로 이름을 지어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줄에 대한 정의값은 첫 번째 것만 on이고 나머지 off로 정의가 잘 내려졌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 거는 off인 상태죠. 이 탭 2에 해당되는 것이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를 on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드롭다운을 통해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한번 입력한 것들은 바로바로 기입하셔도 되고 이렇게 선택하셔서 세팅을 해주셔도 돼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줄의 경우는 탭 1은 오프, 탭 2도 오프, 탭 3가 이제 ON이겠죠. ON은 이제 아직 기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입을 다시 해주시면 되고요. 탭 4도 오프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제 네 번째 줄에 있는 요소는 탭 1 오프, 탭 2 오프, 탭 3 오프, 탭 4가 이제 ON으로 처리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류 메시지 없이 온전하게 잘 정리가 되었으면 이 인스턴스 상태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토글 버튼이 4개로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싶을 때는 첫 번째 것을 활성화시켜 놓고 두 번째 것을 활성화시키고 싶으면 얘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두 번째 거가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름도 같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모두가 원활하게 작동되면서 이 탭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완전한 상태로 세팅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베리언트라는 기능과 그 프로퍼티 값을 응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활용하기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오늘 배운 이 베리언트 세팅 방법은 추후에 우리가 계속 실습하게 될 뭐 헤더나 탭바 이런 조금 더 고난이도 요소들에도 계속 적용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오늘 배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반복 실습하셔서 원활하게 만들어 볼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습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같이 신청해 주시고요. 혹은 저희 인스타그램 DM이나 저희 디플의 공식 사이트 내부 채널을 통해서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저희 상담 역시 인스타그램 그리고 내부 채널 혹은 메일 등을 토대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탭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제작을 해보았고요. 오늘 실습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